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늘어났고, 손등의 핏줄은 또렷해졌고, 등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굽어 있습니다. 그런 날,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 우리는 믿습니다. 가족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고. 자식은 언제까지나 부모를 필요로 할 거라고. 배우자는 늘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줄 거라고. 하지만 세월은 알려줍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것을. 자식은 결국 자기 삶으로 가야 하고, 배우자도 세월 앞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순간은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조용히 내 곁에서 멀어지는 순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걷기도 힘들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 연락조차 뜸해질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은 없으나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세상은 무상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끝내 세 가지가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할 진짜 보물 말입니다. 첫째는 독서를 통해 쌓은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독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독서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따라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심령에 통달하게 하고, 정사를 돕게 한다. 독서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 정신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책 속에는 시공을 초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져도, 주변이 모두 떠나가도 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고대의 철학자와 대화할 수 있고, 조선의 선비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책은 배신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동반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공부냐? 이제 와서 책을 읽어서 뭐 하냐? 하지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 만큼 책의 의미도 더 깊게 들어옵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가 붙잡은 것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방대한 저수를 남겼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기억됩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자포자기하며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면 그저 불운한 정치인 하나로 묻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책을 벗삼아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중년에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독서를 미뤄두었다면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그 한 페이지가 쌓여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외로운 밤을 달래주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명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책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철학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집이어도 좋고 수필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독서는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이고 정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읽는 그 순간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입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 당신의 내면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평생에 걸쳐 기른 품성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운다.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허물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허물을 고치게 된다.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둘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게 하느냐입니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다듬어지고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타인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마음을 보였습니까?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면을 쓰고 살 체력도 줄어듭니다. 거짓을 포장할 에너지도 부족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진짜 나입니다. 평생 선한 마음을 기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은 노년에도 당당하고 평안합니다.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더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밤마다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약속을 지키는 태도, 남의 험담을 멈추는 습관,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는 노력.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품성을 만들고 노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나 유배를 당했지만 그는 원망과 분노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고 자신의 품성을 지켰습니다. 품성이란 결국 선택입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중에 나를 만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기른 품성입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 주변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품성이 나쁜 사람은 돈과 지위가 있어도 결국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힘이 없어졌을 때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통이 사라진다. 이 말의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의존하는 마음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배우자에게 매달리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길 바라면 관계가 변하는 순간 내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를 꾸릴 수 있고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감정적 독립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서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혼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앞에 두 가지에서 옵니다. 지혜와 품성. 독서로 얻은 지혜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고 평생 기른 품성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워줍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합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썼고 품성을 잃지 않았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그를 완성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십시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젊을 때는 이 말이 지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이 세 가지만 남는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빛이 바래고 건강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남습니다. 품성도 남습니다. 자립의 힘도 남습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혼란할수록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라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건강, 경제, 관계, 죽음의 두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기 쉽지만 정답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가? 독서로 마음을 채우고 품성으로 나를 세우고 자립으로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세월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쇠퇴만의 시기가 아닙니다. 완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품성이고 이것이 자립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책 한 페이지, 따뜻한 말 한마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면이 풍요로운가? 어려움 앞에서도 내 품성을 지킬 수 있는가?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내 삶을 꾸릴 수 있는가? 정약용이 말한 이 세 가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떠나도 내 몸이 늙어가도 끝내 남는 것은 내 안에 쌓인 것들입니다. 읽어온 문장들, 선택해온 태도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힘.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조금 달라진 나를 마주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빼앗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남겨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품성, 자립.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노년은 쓸쓸한 끝이 아니라 고요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가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요. 그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원래 서로의 온기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도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가 내 삶의 기둥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경계했을 뿐입니다. 기대는 처음엔 따뜻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 내가 너를 챙겼으니 너도 나를 챙겨야 한다. 그 당연함이 쌓이면 사랑은 계산이 되고 정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을 사랑하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되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따뜻해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노년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기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마무리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을 챙겨 먹은 것, 잠깐 산책을 한 것, 책 한 페이지를 읽은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 이런 작은 마무리가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말 한마디가 노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내 안에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독서는 지식을 채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쉴 방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연락이 뜸해도 세상이 시끄러워도 책 한 권 펼치면 내 마음은 잠시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보다 더 깊은 내면입니다. 셋째, 품성은 늦게라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굳는다고들 말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마음을 살폈고 매일 자신을 단속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가, 남의 말의 종인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졌다면, 남의 시선 때문에 나를 작게 만들었다면 그날 밤 조용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남의 말에 끌려간 건지, 내가 내 마음을 놓친 건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가장 큰 결론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남는 것으로 살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남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도 떠날 수 있고, 돈도 사라질 수 있고, 건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쌓아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읽어온 문장, 단단히 지켜낸 태도, 부끄럽지 않게 선택해온 하루, 그리고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마음. 그것이 쌓이면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책 한 페이지를 펼치고 내 마음을 한번 다독이고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뜻은 거대한 업적을 남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잃지 말라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거울 속 내 모습이 더 늙어 보이는 날에도 당신은 담담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 안에 지혜가 있고, 내 안에 품성이 있고, 내 안에 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 가능한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힘이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